저는 핵심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중독 산업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는 건 또 수요일 날 찍었지 않아요? 어제도 한 것 같아. 정신 못 차리겠어. 요즘 거의 저희가 사방팔방 최근에는 이제 키움증권까지 진출한 전호조의 활약을 여의도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걸어다니면 다 손가락질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어깨 성공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키움 연말 영웅 결정전에 월요일마다 이제 해설을 맡게 되는데 원래 진행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패널로 이제 게스트 한 분씩 오셔서 진짜 포멀한 분위기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치. 지금 이렇게 됐고 뭐 이거 이런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이제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포모 왔나요? 마우스 누르면 안 되는데 마우스 눌렀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양을 지켜야 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 동안 영웅 결정전 해설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접하는 시장들도 뭐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상위 트레이더들 키움 지금 영웅 결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상위 10%의 참가자들만 다시 참여시켜서 진짜 왕중 왕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수들끼리만 남아서 챌린지를 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거래 내역이랑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삿사시 드러내서 저희가 대중분들한테 요런 거래도 있다, 요런 이유에서 산 것 같다, 근데 요건 조금 뇌동매매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저랑 이제 경호님은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편하게 해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제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으로 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법으로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저기 뒤를 잠깐 봤는데 뭐 왜 18호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국채금리도 꺾이고 해가지고 8,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나스닥 모두. 근데 어제 국채 입찰 결과도 잘 안 나오고 파월이 매파적 연설하면서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랑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10억에서 20억으로 한도를 늘려가지고 좀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첫날 월요일은 2차전지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점차 하락하고 있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정책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막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또 한 번 저희가 배우는 것 같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 뜻대로 막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요즘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말랐고 많은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약간 실적이 잘 나온 주식 위주로는 되게 강력하게 오르고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대신 안 나왔을 때는 애초에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빠질 때도 크게 빠져주는 모습?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커졌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증시에 외국인들의 거래대금이 좀 빠져나간 모양새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재료,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으면 뭐 10% 오르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왔는데 10% 내리고 엄청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커졌어요. 변동성은 커지는데 유동성은 줄어드니까 더 리스크가 있는 장세인 건가요? 그렇죠. 사고 파는데 약간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특정 테마주들로 많이 또 돈이 쏠리곤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빈대 테마가 또 유행이잖아. 한국에서 벌레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게 한국 되게 위생적으로 좋은 나라잖아. 맞아요. 제가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유럽은 청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집시도 많이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다 빨갛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로켓프레시라고 쿠팡을 월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전날 밤에 구매를 해도 다음날 새벽 안에 올 수 있게 신선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밀키트, 바나나 다 로켓프레시 백이라고 이렇게 찍찍이로 된 그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큰 거죠. 여기 갔다 갔다 하는데 그 고양시 쪽이었나? 이 프레시백 통해서 빈대가 하셨구나. 들어보니까 먹이를 안 먹고도 최장 몇 개월까지 살 수 있고 막 이런 애라서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영향 미치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반짝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빈대는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이런 게 살짝 저희 저번에 테마주 장세 있었잖아요.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 컴퓨터 하면서 그때 막 난리 났다가 증시가 확 죽었잖아요. 이번엔 살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조금
조금 더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건 조금 더 가긴 하죠 보통. 체감이 되는 테마구나. 네, 체감이 되면은 사람들이 공포심의 크기가 그 시세의 크기랑 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뭐 상충제 이런 것들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테마주 그런 영역보다는 사실 재료가 조금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래서 더 약간 센티먼트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진짜 이게 흔한 벌레여서 그렇게 공포스러울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깨끗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공포심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됩니다. 이게 저는 계속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 회사에 있다 보니까 투자 관련된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주식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 메마르면서 비트코인이 요즘에 계속 오르더라고요. 요즘 난리 났더라고요. 케이스가 몇 번 반복되면서 느낀 게 테마가 형성되고 뭔가 시장의 집중을 받는 종목 혹은 업종들의 시가총액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근데 반면에 이런 대체 자산, 코인 같은 곳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저는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좋지 않죠. 네. 오늘만 해도 코스닥 지금 한 1.8% 정도 빠지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상자산이 많이 올랐는데 몇 년 전부터 지속되는 떡밥 있잖아요. 이거를 자산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자산으로 보면은 현물 ETF를 만들어서 실제 기관들의 엄청난 돈이 그 자금으로 가상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ETF를 실제로 출시할 뭐 찌라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그쪽으로 오히려 갔을 수도 있겠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거 비트코인이라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국의 화폐의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게 되는 느낌이니까 좀 비트코인은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장세에선 국내 주식하는 분들의 경우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뭐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갈 길 가라. 네, 시장 매크로 환경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그냥 파고 있는 종목들 조사하고 종목들 위주로 갈 길 가야 되는 게 맞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거래하기 좀 까다로운 환경이어서 많이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많이 죽어서 저희도 실전 투자들 거래 내역을 보면은 트레이더들이 많이 쉬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거래를 많이 쉬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말랐으니까 뭐 할 게 있나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침울해진 국내 시장 분위기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 주식을 천천히 잘 모아가시는데 집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팔로우 잘 해주시고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최근에 인모드 되게 재미있는 소리 사던데. 아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는 소비재가 확실히 맞아요. 그냥 공부하면 저는 사실 주식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적 별로 없거든요. 조선 뭐 선박 바이오 이렇게 하는데 이랬었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인모도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대부분의 미용기기들이 이스라엘 기업이고 강남언니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 어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시술이나 피부 미용적인 것까지 강남언니라는 어플에서 다 해결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의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잘 예측할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최측근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여자친구죠. 네, 여자친구 말에 의하면 인모드는 거기서 그냥 진짜 인기 제일 많고 인모드보다 싼 건 효과가 없고 인모드보다 효과가 좋은 거는 너무 비싸고 이게 이스라엘 기업들이 여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대요. 이스라엘의 미용기기는 이거다. 따봉! 인모드의 뭐 장점에 대해서도 막 들어보고 리서치 해보다 보니까 인모드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려고. 계속 모아가려고. 네. 인모드가 미용기기 업체인데 어떤 미용기기 업체? 이게 미용기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모공을 축소시켜주는 거랑 리프팅 해주는 건데 인모드가 그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다른 미용기기의 경우 기계를 바꿔서 써야 된대요. 예를 들어 리프팅 할 때랑 그 모공을 축소시킬 때랑 기계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청소기 머리 헤드 갈아 끼우면 넓게 빨아들이는 거에서 좁게 빨아들이는 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인모드도 마찬가지로 앞에 대가리만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끼우고 요렇게 근데 저는 핵심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중독 산업이다. 내가 피부를 한번 당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내 얼굴이 그때 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때로 살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모습으로.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는 21세기의 새로운 중독 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남자한테는 담배가 중독 산업이라고 하면 여자한테는 미용기기죠. 저는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모멘텀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뭔가 정세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센티먼트가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받을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모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저금리 상황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금리 환경에 가까워질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은 아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래도 그걸 기대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잖아요. 지금 많이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이슈가 더 많이 등장할 때부터 포지션을 확장할 때 평단가가 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그대로 이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금요일날 이렇게 찾아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조금 다른 장소에서도 아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월요일날 몇 시에 하는 거죠? 8시 40분부터 저희가 9시 50분까지. 네 그렇게 1부 진행하고 오후에도 2시 40분부터 2부 또 진행을 합니다. 네, 힘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하나, 둘, 셋. 안녕.